공포의 집에서 자란 이 아이는 13살의 크리스찬 페르난데스입니다. 그의 부모와 조부모의 방치와 학대 속에서 자란 그는 1급살인으로 기소되었고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은 최연소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살짜리 이복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크리스찬 살인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어머니 비오넬라 수잔나는 그녀가 11살일 때 그를 임신했어요. 마약 중독자였던 어머니 밑에서 그녀 역시 어린 시절 온갖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비오넬라가 11살이었을 때 당시 20살이었던 이웃 남자 호세 페르난데스와 사랑에 빠졌고 크리스찬을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살았지만 비오넬라가 크리스찬을 낳자마자 호세는 떠났어요. 어떤 나이에도 엄마가 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11살에 원치 않은 임신이라니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도 안 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보호해줄 어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탁보호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위탁보호소도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그들은 모텔 밖에서 발견되었고 크리스찬은 잘 씻지도 않은 채 나태로 거리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두 모자는 비오넬라의 어머니 집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고 비오넬라 또한 마약에 중독되어 크리스찬을 방치하며 전혀 돌보지 못했죠. 크리스찬은 그의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짐작할 수 있듯이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비오넬라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루이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고 크리스찬을 포함해서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루이스는 유일하게 자신의 친자식이 아닌 크리스찬을 성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크리스찬의 새아빠 루이스에 의해 폭행을 당한 크리스찬이 눈을 너무 심하게 다쳐서 학교에서 그를 병원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망막이 송산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경찰이 루이스를 체포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스스로 총을 쐈습니다. 크리스찬이 12년 짧은 생 동안 겪었던 모든 트라우마로 인해 그는 정서적, 정신적으로 발달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크리스찬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동생 데이비드를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서부터 배운 게 이런 것 뿐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자신은 갖지 못했던 부모의 관심과 애정이 데이비드에게 향해 있었죠. 한 번은 크리스찬이 데이비드의 다리를 부러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수였다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그의 행동이 고의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비오넬라는 크리스찬에게 동생이 놀이터 구름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하라고 거짓말을 시키죠. 2011년 3월 비오넬라는 크리스찬에게 동생 데이비드를 맡기고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데이비드의 머리를 여러 차례 책장에 부딪히게 합니다. 이로 인해 데이비드는 뇌진탕이 발생했고 이틀 동안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한 후 끝내 사망했어요. 크리스찬은 처음에 참고인 자격으로 취조를 받습니다. 경찰들은 그의 어머니 비오넬라가 데이비드를 해친 범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핵심 증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크리스찬은 자신이 동생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들은 믿을 수 없었고 여전히 그가 그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Tonight you were home. Well, you told me. You said before in January he got hurt, right? Mm-hmm. And he had broken his leg, little David. Mm-hmm. And how did he break his leg in January? By yoga. Yoga? Mm-hmm. Were y'all watching a video or something, or? No. So what exactly happened that day in January? That I put his legs to and back of his butt. Okay, like how? Can you show me? I mean, you probably can't. Flexible, but how did you do his legs? Like the Indian stuff. Like the Indians do? Mhm. So like, did you put like the leg behind his neck, or how did you do it? Like in the floor behind him. Oh, so like kind of like a reverse Indian style? Mm-hmm. Oh, and then what else did you do with his little legs? And like this. And that's it. You pushed him back? Mm-hmm. You didn't twist the leg up or anything? Or? What do you mean like? No, I don't know. I'm asking like exactly what you did. Show me again what you did. Like
Yeah, when he broke his leg. Did you hear it snap? And crack. Did you hear it pop? Well, sort of. Yeah. And what happened then? He started crying and then I stopped. And were you mad at him when you did the Indian Well, I thing? wasn't mad at him. I didn't know I was gonna break his bone because no Indians break their bones like that. 데이비드의 다리가 부러지고 2달 후, 비오넬라는 크리스찬에게 데이비드를 맡기고 볼일을 보러 나갑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데이비드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인터넷에 머리 외상에 대해 검색할 뿐 데이비드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녀의 행동이 이해가 가진 않더라고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바로 119를 부르지 않나요? 하지만 그녀는 119를 부르지도 않고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가 쓰러진 지 8시간 후 드디어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을 때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다운로드하고 유튜브 시청을 했으며 온라인 은행 계좌까지 확인한 후 연예인들의 가십을 검색했습니다. 뇌진탕과 몇 시간 동안 의식을 잃음 또한 검색한 것으로 봤을 때 데이비드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했어요. 담당 의사는 그를 조금만 일찍 병원에 데려왔어도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크리스찬은 데이비드가 2층 침대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데이비드가 침대 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의식을 잃은 후에 크리스찬이 데이비드를 침대 위로 옮겨 놓았던 것이었죠. 그의 진술은 계속 바뀌는데 데이비드에게 책을 나르게 했고 그가 실수로 책을 머리 위에 떨어뜨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진술이었어요. 데이비드의 상처는 꽤나 깊었고 방 전체가 피로 범벅이 될 정도로 엄청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책을 들고 가다가 머리 위로 떨어뜨려서 그렇게 됐다는 말은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살해할 의도를 부인했고 경찰에게 의사들이 그를 깨워줄 수 있나요? 라고 여러 번 물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경찰 인터뷰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5살짜리 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자백했어요. 결국 크리스찬이 진술한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크리스찬은 새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을 질투했고 그는 동생 데이비드를 괴롭힘으로써 새 아버지 앞에서 무력했던 자신의 통제감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날도 크리스찬은 그저 해맑게 놀고 있는 동생의 모습에 화가 났죠. 그는 데이비드의 머리채를 잡고 책장을 향해 여러 차례 내려쳤어요. 첫 번째 폭행이 끝난 후 데이비드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폭행부터는 그의 울음소리가 멈췄고 눈이 풀리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크리스찬은 혼날 것이 두려워 데이비드를 끌어 침대 위에 눕혀놓았죠. 그 과정에서 책장과 침대 위는 물론 방 안 곳곳이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비오넬라는 쓰러져 있는 데이비드를 발견했고 8시간 후 자신의 차로 직접 운전해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그의 눈은 뒤로 돌아갔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는 성인으로 체포되어 1급 살인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크리스찬이 미란다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의 자백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데이비드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았기 때문에 1급 살인죄가 인정되어 가석방에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7년 후 보호관찰 8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형제자매와 다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접근 금지와 출소 후에 모든 어린이 관련기관 취업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2018년 7월 19세의 나이로 출소했습니다. 비오넬라 또한 재판에 기소되었는데 가중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녀는 법정에서 크리스찬이 끔찍한 삶을 살았고 더 나은 엄마가 되었어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반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인정받고 나머지 형량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비오넬라는 돌로레스바 경찰센터에서 소녀 지도자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